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 잘한 것은 더욱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첫 시정 준무를 진부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을 바라는 서울시의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지난 임시의 5분 자유발에서 저는 시민의 삶과 일상에 관한 관심이 곧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반드시 꼭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시민, 안전한 시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정쟁보다는 여야 의원에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시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저부터 그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시민을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체육인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꿈을 향해 정진하던 청년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로서, 서울시의원 송경택으로서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가슴에 새기고 먼저 서울시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그럼 조희연 교육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돌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님 및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교육 제도 아래에 있는 학교 기관들은 다양한 학생들의 각기 다른 꿈을 온전히 품을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하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급하게 등교를 하고 수업을 마친 후에 컨디션이 저조해진 상태에서 오후 운동을 또 하러 갑니다. 그리고 학교 과제와 훈련 과제까지 모두 소화하느라 늦은 시각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깨어나 이 일상을 반복합니다. 뛰어난 재능과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자신의 목표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유학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는 탁구신동 신유빈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실업팀에 갑니다. 학교에 다니면 훈련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품을 수 없는 것일까요? 탁구 선수 신유빈, 축구 선수 손흥민,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들의 공통점은 꿈과 재능을 위해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비단 체육이나 미술 등 예체능과 관련된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에 수상한 허준이 프리스턴트 교수는 중학생 시절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라는 교사 말에 수학 경시 대회를 단념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인사말에서 1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의 개성과 유일무이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 미래 교육이라는 서울시 교육청 슬로건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학생들의 미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꿈, 재능,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교육,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걸 일단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 의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 이제 예시를 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운동선 유형별로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둔 것입니다. 예시.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뭐 허준희 교수처럼 특출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 체제가 상당히 이제 제가 다양성을 주장하는 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된 교육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다양성들이 충분히 좀 품어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공교육은 아이들의 특기, 적성, 재능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단 공교육의 설계는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선을 예. 다하고 있다, 계획 중에 있다, 뭐 이런 예, 표현을 예.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가로막고 있는 건 현재 공교육 체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공교육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예. 그것은 혁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학교 교과 외에도 다양한 좀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꿈을 향해서 도약하는 길에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예, 또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히 저도 그렇게 말하고 이러한 있습니다. 목표 실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일부러 질의 시간을 25분 예, 했거든요. 듣기 그러니까 위해서요. 지금 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모든 전 교육 과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이고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뭐 맞춤식 미래 진로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과 수업,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인문, 과학, 예술, 체육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체육에 관심이 이제 많아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조금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공교육의 전 과정이 일단은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트랙을 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서열화, 대학 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학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중등 교육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대학 입시라는 블랙홀을 향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빨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좀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교육감님과 생각하시는 다양화와 네. 혁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양화와 혁신은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뭐. 학교 밖의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대안 교육 기관 서울형 미래를 봐. 예.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예,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영수 교과목은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체능에서 훈련과 악기 연주 등을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겉으로 좋아 보이는 신기술이나 허울 말만이 아니라 예. 실효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말합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 하나, 악기 하나입니다. 스포츠 하나, 예술 종목 하나를 일종의 반려예술, 반려스포츠로 갖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심지어는
공차서서 그 골 때리는 그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공 치서서 공을 치는 서울의 소녀들이 아니므로 야구 육성까지도 할 정도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뭐 성님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문인, 그러니까 본인이 공교육이 아닌 예. 전문 기술을 통해서 본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 해당 학생들이 위탁 대학 기관을 통해서 일부 수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강하는 방식처럼, 예. 그러니까 수업 일수를 기계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공교육에서. 예.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그 운동 선수들의 수업 일수, 의무적인 수업 일수 문제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맥락을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전문 운동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보통 한 2% 내지 4%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개 지금까지는 2 내지 4%, 5%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전문 운동인 중심의 체육 교육이 있다가 나머지 이제 95%의 학생들은 까지를 품어 안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이 투트랙 지원 정책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일반 학생,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운동 선수, 이렇게 해서 운동 선수들에게도 95%의 학생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실업 스포츠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출석, 그러니까 일종의 결석이 허용되는 일수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중고가 20일, 30일, 40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일, 12일, 2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하고 싶은데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갔으면 5일밖에 없으니까 한 번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지점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PPT를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운동하는 학생, 예, 공부하는 운동 선수,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어중간한 선수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전문 기술을 요하는 선수가 모든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잠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2%, 4%, 5%는 예, 공정하는 혁신 미래 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냐고 제가 애초에 서두에 여쭤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왜 말씀드릴 이 수 수치를 있겠습니다. 굳이 나눠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운동인으로 성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만도 연 237억입니다. 수치상 말고요. 전임 코치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할 정도로, 단지 이제 축구, 야구 같은 인기 종목은 이제 전임 코치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제 학부모 부담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나름의 전국 최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혁신 미래 교육은 예, 학교 담장 밖 교육을 인정하는 교육청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장 밖의 교육, 그러니까 예. 교문. 교육청님께서 얘기하시는 학교 내, 간 내라는 건 교문 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평생 교육국에 간장하는 건 교문 밖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딱 수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교육감님께서 학교 안에 교문을 닫아놓지 마시고 예. 열어놓고 예.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라.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저 100% 동감이고 지금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한테 보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사회 준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능력과 적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물론입니다. 것입니다. 예. 저는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혁신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이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다양성을 인정하는 운동선수, 제가 예, 운동선수니까요. 운동선수의 수업 일수를 다 채워가면서 예, 예, 예. 그 선수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예, 있는 그 점은 계획 정확하게. 예, 아니 그 점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점은 전국 공통입니다. 서울의 규칙이 아니고요. 전국 공통의 문체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공통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이거든요.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을 그런 맡고 있는데 거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요 5일, 12일, 25일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송 의원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완 논의를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시고 대책 강구를 하셔서 예, 저한테 조금 너무 적은 검토받아주시기 것 같습니다.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교육감과 예. 강원도 교육감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논의 중입니다. 예. 논의인 거지. 이건 공통 기준입니다.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시도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예, 그건 본의원한테 저희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저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아, 예. 할까요? 예. 다음으로는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안전한 시민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비판과 고견들을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어떠한 변화가 지금 최근에 생긴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 참사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역할이라든지 서울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라든지 또 서울시와 서울경찰 사이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은 논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 일선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 등의 지자체가 제대로 협력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이유,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조금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지자체 사이에 평소 상황에 대비하는 긴밀한 협조 체제,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하나의 문제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있어서는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은 되었습니다만은 자치경찰위원회 또 시 소속으로는 경찰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 사무만 지정을 하고, 이 자치경찰 사무든 국가경찰 사무든 모두 국가조직의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아마 자치단체하고는 조금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이 있더라면 긴밀했을 그러한 경우도 국가경찰 소속인 관계로 다소 거리가 있었던 점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선 경찰에 관한 지휘체계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계통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역治安과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의 사무라는 법령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경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제 수사권 관련한 문제가 깊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게 될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 비대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급히 이러한 제도를 만들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지방 분권의 이념에 또 민주주의 이념에 합치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라기보다는 자치경찰의 형식을 취한 그러한 지금 현재 조금 원래의 자치경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자치경찰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 이태원 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에 지자체 또는 자치경찰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라면 기본적인 이념이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지방 분권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결국 국가가 모든 경찰관을 관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사무만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경찰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과 인력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자치경찰 사무를 취급하는 그러한 경찰관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서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경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분리를 위한 연구, 정책 도입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내용이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법령을 바꾸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든지 주민 안전을 위한다든지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대 파출소 이관 문제라든지 예산의 어떤 안정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인사에 대한 어떤 조금 실질적인 권한 이런 것들이 행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그래서 수차 정부나 각계 여로에 이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것과 동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가 벌어졌고 누구의 책임인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개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자라나는 아이들과 피어나는 청년 세대가 다시는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더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고요. 보고와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게 하고 사건 사고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이원화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끝내 완성체가 아닌 반쪽짜리 입법으로 되어버린 지금의 자치경찰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이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위원회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요, 시장님과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안이 생기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상황은 비단 서울시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평생교육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정책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재능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들은 있습니까? 앞으로 뭐 진행 방향이라든지요. 예. 각자 청년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을 설계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 안의 활동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학교 담장 안에는 교육청, 방과 후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립 청소년 센터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한 교육 활동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문화, 미디어, 음악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진로 특화 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진로센터 3개소, 미디어 센터, 청소년 음악센터 같은 공간들이 바로 그러한 공간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 교육은요, 경제 상황에 맞춰서 발전돼가는 시대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혁신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많고 돌봄 위주의 교육이 훨씬 더 많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시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의 빠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장님의 역전 사업 중인 하나인 서울론이 성공적으로 전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요, 더 나아가 이러한 서울론 플랫폼을 수혜 대상을 좀 확대해서 그 학생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공존으로 인해 많은 서울시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격차는 꼭 소득의 차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진로, 과목, 그다음에 흥미 또는 집중도에 따라서 교육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론의 대상 확대와 콘텐츠를 좀 고도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울론은 보육부 빈익빈,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정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인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편이 어렵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가정의 자제들에게 다시 말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제공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정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그 정책의 수혜자 폭을 확대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건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과 후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관심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획이 됐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협업체제를 만들고 또 그 인허가 과정에서 복지부와의 그 협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처음에 조율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이 제도의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려면 아마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나 법을 따지기 이전에 그 서울론을 통해서 전문 체육인이나 예술인들의 수업 일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론 대상의 확대 또는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생들 본인의 진로가 전문 쪽으로 가는 방향의 학생들에게 이 서울론이 제공이 된다면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의식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시와 의회가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평생교육국의 기능도 비단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제들에게 어떤 교육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하는 어른들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역까지도 모두 다 평생교육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서울론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깊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은 전국 지자체의 행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결국 결과로 멋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차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치경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사무를 분리해 자치제와 자치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까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에 아마 완곡하지만 모든 변화의 필요성이 다 담겨져 있다. 저는 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워낙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고 겸손하셔서 매우 완곡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정말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는 대수술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시민들께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형해화된 제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검경 수사 분리부터 시작해서 그 연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찰권이 너무나 비대해졌고 그 비대한 경찰권이 문제가 되고 비판의 소지가 생기게 되니까 마지못해 원치 않는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의 편익이나 치안 확보라는
경찰 고유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이 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비례화된 경찰권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기형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능하기 어렵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문서상으로는 또 법령상으로는 짜맞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온 것이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어떤 형태로든 제도가 대폭 수정 보완돼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시도지사들 간에는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성도 하고 뜻도 헤아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 자치경찰 제도를 반드시 이완화시킨다면 저희가 바람직하게 의회 활동을 했다라고 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자치경찰위원회에 관광경찰도 사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치경찰제 위원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및 관광에 특화된 지식을 겸비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대안이고요.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 배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원으로서 관광산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언론 보도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는 것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유치와 관광산업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서울시 3천만 해외 관광객 시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이제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 서울 방문객 숫자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러한 예측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관광객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4대 분야 17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악, 관광 자원으로 매우 유용한 자원인데요. 한강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산악관광까지를 포함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관광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와대나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공간을 활용해서 과거에 없었던 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이 뷰티 선진국이다. 화장품 산업을 비롯해서 패션 그리고 맛, 멋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서울을 방문하고 싶은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뷰티라고 하는 화두로 서울 관광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첨단 마이스 산업도 고급 관광객, 다시 말해서 객단가가 높은, 다시 말해서 서울에 와서 돈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에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관광 패턴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 관광 위주로 관광을 했다면 지금은 개별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서울에 대한 매력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이전의 관광객 수준을 회복하고 빠른 속도로 관광객 3천만을 위해서 뛰어가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관광산업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그려준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관광산업이 서울시 미래 먹거리 또는 나아가 서울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발전 특위를 구성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또는 디지털 관광 활성화 등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잘 담아낼 하드웨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물적 사회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죠. 색다른 곳에 가서 평소에 가보고 싶던 곳에 가서 와보길 잘했다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입소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트 선셋 한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보겠다라고 하는 구상하에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미 부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한강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든다든가 대관람차를 조성한다든가 수상 예술 무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다 하루 머물 사람을 이틀 사흘 머물게 하고 한 번 왔던 사람을 두 번 세 번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한 번 서울을 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한강 외에도 뭐 서울항 조성이라든가 홍현동 부지 개발이라든가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서울을 좀 더 풍부한 관광 자원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에 기존에 있던 인프라 및 하드웨어들을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아까 경험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관광통역 안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턱없이 부족해졌고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여행객들을 이동시켜줄 공항교통과 관련된 교통 문제라든지 인력 감축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하고 있는 뭐 1급 이하 관광호텔이라든지 그 수가 줄고 있어서 운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2019년 대비 관광 종사자 수 변화를 보면은 지금 뭐 급감해가지고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광업계에 종사할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력들이 관광객 숫자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은 앞서 있지만 지금 바로 어떤 뭐 인력 수급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관광업계에 종사하다가 지금 쉬고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 분들이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선순위의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관광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서울시가 양성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맞추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렸지만 그 밥상을 제공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나 공간이 없다면 저는 완벽한 관광산업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에서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로 이어져야 비로소 관광산업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광산업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생태계가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나 수도 서울의 문화를 만끽하면서 온전히 좋은 이미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들이 누리는 의식주처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소, 식당, 교통수단, 통번역 프로그램까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생태계와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은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부금이나 지원, 지방세 감면, 재정적인 뒷받침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탄탄한 지원으로 마련된 서울의 관광 하드웨어 위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서울항 등 주요 역전 사업들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충분히 예상하고요. 3천만 해외 관광객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잘 반영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이번 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정 질문에 응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정 교육행정과 관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의를 깊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합심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에서 시작됐고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가 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빠르게 정책에 반영돼서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시정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행복을 위해서 늘 달리는 서울시의원 송정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